거지한테는 물건 안 팔아요.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 낡은 모자에 먼지 낀 코트를 걸친 노숙자가 서 있다. 여직원 윤지혜는 코끝을 찡그리며 손짓으로 출입문을 가리킨다. 고객들이 웅성거린다. 노숙자는 말없이 지갑에서 구겨진 현금을 꺼내지만 그녀는 계산대 유리문을 닫는다. 경비원이 다가오자 노숙자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물러선다. 백화점 지하 휴게실. 직원들은 방금 일을 웃음 섞어 떠든다. 아니 그 냄새 완전 지하철 통로야. 요즘 노숙자도 백화점 와서 쇼핑하나 봐.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닦는다. 저녁 무렵 그 노숙자가 다시 들어온다. 이번엔 경비 2명이 붙어 있다. 백화점 전체가 조용해지고 직원들의 눈빛이 그를 따라 움직인다. 향수를 집어든다. 지혜가 나서려다 멈춘다. 노숙자가 낮게 말한다. 이 향, 여직원님이 쓰는 거죠? 지혜는 얼굴이 굳는다. 주변이 술렁인다. 경비가 팔을 잡으려 하지만 노숙자는 손목을 빼고 계산대 앞에 고개를 숙인다. 오늘은 그냥 묵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이상하게 단단하다. 관리자 김 부장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어깨를 으쓱이며 노숙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십니까? 당장 나가시죠.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묘하게 떨리는 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남자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 노숙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매장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지혜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노숙자는 낡은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작은 가죽 명함집을 꺼냈다.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지만 고급스러운 가죽의 질감이 드러났다. 그가 명함 한 장을 뽑아 김 부장 앞에 내밀었다. 명함에는 간결하지만 강렬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태원 회장 태원그룹. 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멎었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침묵 속에서 김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혜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녀가 들고 있던 샤넬 쇼핑백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회장님?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 수준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태원그룹.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 그 회장의 아들과 자신이 약혼한 사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었다. 약혼식 날에도 해외 출장 중이라며 참석하지 않았던 그 노숙자. 아니, 정태원 회장은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랜 세월 사람을 다루고 평가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당신, 내 아들 약혼자라 들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깔린 무게가 매장 전체를 짓눌렀다. 지혜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한 달 전 약혼자가 했던 말이었다. 아버지는 좀 특이한 분이야. 가끔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을 테스트하시거든. 당시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침묵은 단 3초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마치 스프링처럼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마치 도미노처럼 매장 앞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아까까지 노숙자를 쫓아내려던 경비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물러가. 당장. 김 부장이 허둥지둥 경비원들을 손짓으로 물렸다. 경비원들은 황급히 매장 밖으로 사라졌다. 구경하던 고객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한정판 향수병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쨍그랑. 크리스탈병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향수가 사방으로 튀었고 진한 장미와 머스크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35만 원짜리 향수가 순식간에 바닥의 얼룩으로 변했다. 정태원 회장은 그 광경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숙여 깨진 병 옆에 떨어진 향수 뚜껑을 집어들었다. 금빛 뚜껑 위에 새겨진 브랜드 로고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가 뚜껑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혜를 바라보았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시선은 지혜에게 고정된 채. 당신의 습관인가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고함보다 강렬했다. 매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과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가 마주 서 있었다. 김 부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벽 쪽으로 물러섰다. 다른 직원들도 시선을 피한 채 몸을 움츠렸다. 그때 매장 한편에 서 있던 20대 여성 고객 하나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은밀히 향수 코너 쪽으로 향하게 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의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지혜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태원 회장은 금빛 뚜껑을 조심스럽게 향수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회장님. 지혜가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어깨 너머로 한마디만 남겼다. 휴게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휴게실 문 앞에서 지혜는 한참을 망설였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만이 두껍게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들어가야 해.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변명? 사과? 아니면 해명?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백 가지 말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직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지나가다가 그녀를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모두가 알고 있겠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SNS에 영상이 올라간 것은 아닐까? 벌써 소문이 퍼진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손에 땀이 나 있었다. 문을 열었다. 휴게실은 평소보다 더 넓어 보였다.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직원들로 붐비던 공간이 오늘은 유령의 집처럼 조용했다. 김 부장이 모든 직원을 내보낸 것이 분명했다. 휴게실 한쪽 창가의 낡은 소파에 정태원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화점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 수많은 건물들, 오가는 차들, 바쁜 사람들.
낡은 코트는 벗지 않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먼지가 묻은 신발, 낡은 바지.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자세는 어떤 CEO보다 당당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혜는 문을 닫았다. 딸깍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회장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명령이 아닌 제안의 어조였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지혜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등을 곧게 세웠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쉽게 멈춰지지 않았다. 정태원 회장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30초, 1분, 2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지혜와 마주쳤다. 깊은 갈색 눈동자. 나이의 흔적이 배어 있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눈빛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내 아들을 아나요?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지혜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예, 회장님. 어떤 사람인가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태원 회장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뿐인가요? 잘 웃고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배려심도 많고, 그래요. 정태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런 아들을 당신은 그날 무시했어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2달 전 내 아들이 당신을 만나러 이 백화점에 왔을 때 당신은 그를 보고 웃었죠. 그가 입고 온 옷이 별로라고.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친구들 앞에서 그의 취향을 비웃고 더 비싼 브랜드를 사라고 강요했죠. 정태원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고함을 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다. 감정 없는 진술, 사실만을 나열하는 목소리. 내 아들은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나는 알아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너무나 선명하게. 2달 전 약혼자가 평범한 캐주얼 브랜드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이었다. 약혼자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혜야, 오늘 시간 있어? 영화 볼까? 하지만 지혜는 그의 옷차림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친구들 앞에서 농담처럼 던진 말. 오빠, 그런 거 입고 다니면 나랑 어울리지 않아 보여. 너무 평범하잖아. 좀 더 괜찮은 거 사. 오빠는 재벌 2세인데 그 정도는 입어야지.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약혼자도 웃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바꿔 입고 올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당시엔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커플끼리 하는 귀여운 티격태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상처였다. 당신은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죠? 정태원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예. 그게 사랑인가요? 지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들 앞에서 비웃는 게 사랑인가요?
그 사람의 취향을 무시하고 당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게 사랑인가요?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정태원 회장이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백화점 아래로 사람들이 개미처럼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슬프고, 누군가는 지쳐 있었다. 내 아들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대해도 약혼을 강행했죠. 회장의 손이 창틀을 쥐었다. 낡은 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이었다. 나는 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비록 내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도.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오늘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태원 회장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차가워져 있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브랜드와 가격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요?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다.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지혜는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럼 왜 나를 노숙자라고 생각했을 때 쫓아내려 했나요? 왜 내 앞에서 비웃었나요? 왜 내가 만지는 향수를 빼앗으려 했나요?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 눈에 나는 더러운 노숙자였어요. 쫓아내야 할 존재. 이 화려한 백화점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어땠나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그게 당신의 본 모습이에요. 정태원 회장은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그가 훨씬 늙어 보였다. 피곤한,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다.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회장은 자신의 낡은 코트를 내려다보았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누가 진심으로 친절한 사람인지, 누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인지. 그는 지혜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후자였어요. 침묵이 흘렀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다. 내 아들은 당신을 선택했어요.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회장은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아들은 평생 상처받으며 살 겁니다. 그날처럼, 오늘처럼. 지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들이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바라요. 그의 옷차림, 그의 취향, 그의 선택이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 되기를. 정태원 회장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고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그날처럼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은. 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지혜가 말했다. 회장님. 회장이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제가 바뀔 수 있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회장이 다시 말했다. 진심은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혔다. 휴게실에는 지혜만 남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참을 수 없었다. 소파에 몸을 구부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겉모습에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아 간신히 학교에 다니던 친구. 그 친구가 저렴한 브랜드 옷을 입고 올 때마다 은근히 무시했던 것. 친구 모임에 부르지 않았던 것. 회사 후배 중에서도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후배들과는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지 않은 후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도 시골에서 올라와 어색한 옷차림으로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멀리서 다른 사람인 척했던 그날.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지혜는 울었다. 오랫동안. 사흘이 지났다. 오전 10시 30분. 백화점은 개점 준비로 분주했다.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조명을 점검했다. 향수 코너에도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지혜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혜는 누구보다 정시 출근을 선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혜가 먼저 인사했다. 직원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김 부장이 멀리서 팔짱을 끼고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정말 달라질까? 지혜는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메고 향수 진열대로 향했다. 먼지가 쌓인 병들을 하나씩 꺼내 닦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후배들에게 시키던 일이었다. 후배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선배, 제가 할게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어서. 지혜의 대답에 후배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지혜는 한 병 한 병 정성스럽게 닦았다. 고가 브랜드든 저렴한 브랜드든 상관없이 모든 병이 똑같이 소중했다. 오전 11시. 개점 시간이 되었다.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평일 오전이라 그리 붐비지는 않았다. 몇몇 단골 고객들과 관광객들이 매장을 둘러보았다. 지혜는 평소처럼 진열대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자세가 달랐다.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손님들을 향해 열린 자세를 취했다. 예전처럼 팔짱을 끼고 서 있지 않았다.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평범한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브랜드는 없었다. 예전의 지혜였다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혜는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여성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백화점 명품 코너의 직원들이 자신 같은 손님에게 먼저 웃어주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어서 오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 네. 여성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향수 진열대를 둘러보았다.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조심스럽게 걸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지혜는 천천히 다가갔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특별히 찾으시는 향이 있으세요? 여성이 망설였다. 사실 저는 향수를 잘 몰라서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도 좋죠. 천천히 둘러보세요. 지혜는 강요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고가 제품을 권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렸다. 여성은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진열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한 병을 집어들었다. 가격표를 보고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기, 좀 더 저렴한 제품도 있나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는 그녀를 한쪽 코너로 안내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향수들이 진열된 곳이었다.
예전의 지혜라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을 코너. 이 제품들은 가격 대비 품질이 정말 좋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흘 전부터 지혜는 이 코너의 제품들을 하나하나 직접 써보았다. 테스터를 손목에 뿌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놀랐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품질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정말요? 네. 특히 이 제품은 지혜는 한 병을 집어들었다. 탑 노트는 레몬과 베르가못이라 상큼하게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화이트 머스크로 부드럽게 마무리돼요. 은은하게 하루 종일 지속되고요. 여성의 눈이 반짝였다. 한번 맡아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지혜는 테스터를 여성의 손목에 뿌려주었다. 여성이 손목을 코에 가까이 댔다. 아, 좋은데요? 마음에 드시면 다른 것도 비교해 보실래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몇 가지 더 추천해 드릴게요. 지혜는 서두르지 않았다. 여성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장미 계열, 시트러스 계열, 우디 계열. 각각의 특징과 어울리는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20분이 지났다. 여성은 결국 3가지 향수 중 하나를 골랐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포장해 드릴게요. 지혜는 계산대로 가서 향수를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리본을 예쁘게 묶고 쇼핑백에 담았다. 그리고 작은 샘플 2개를 추가로 넣어 주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다른 향도 시도해 보시라고. 와, 감사합니다. 여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여성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지혜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고가 제품을 팔았을 때보다 더 뿌듯했다. 계산대 옆에서 후배 직원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이 교대로 휴게실로 향했다. 지혜도 자리를 떴다. 하지만 휴게실로 가는 대신 그녀는 백화점 1층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 한쪽에는 항상 노숙자 1~2명이 앉아 있었다. 추운 겨울에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경비원들도 점심시간에는 대부분 눈 감아주는 편이었다. 오늘도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낡은 가방을 옆에 두고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든 것인지 그냥 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혜는 편의점에 들렀다. 따뜻한 어묵 한 그릇과 김밥 한 줄, 그리고 캔커피 하나를 샀다.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이 눈을 떴다.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드세요. 지혜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요? 네. 식사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지혜는 봉지를 노인 옆 벤치에 놓았다. 천천히 드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노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향수 코너로 올라갔다. 휴게실에서 밥을 먹는 대신 간단히 샌드위치를 사서 계산대 뒤에서 먹었다. 오후가 되었다. 손님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 지혜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어떤 손님이 오든 먼저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손님에게도 평범한 점퍼를 입은 손님에게도 오후 3시쯤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허름한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손에는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운동화는 달아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염색이 퇴색해 흰머리가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마치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혜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여성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지혜는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여성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지혜가 정말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아, 네. 어떤 향 찾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진심이 담긴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딸 생일 선물로 향수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제가 이런 데는 잘 몰라서요. 멋진 선물이네요. 딸분이 몇 살이세요? 25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여성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면접도 여러 번 떨어지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요. 지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자신이 힘들 때마다 작은 선물로 위로해 주시던 어머니를. 딸분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계셔서. 여성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5만 원 정도면. 너무 적나요? 여성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지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대답했다. 전혀요. 좋은 제품들 많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는 여성을 합리적인 가격대의 코너로 안내했다. 이 라인은 특히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향들이에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정말 좋고요. 지혜는 여러 향수를 꺼내 설명했다. 각 향의 특징, 지속 시간, 어울리는 계절과 상황. 여성은 점점 편안한 표정으로 향수들을 맡아보았다. 이 장미 계열 향은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워요. 면접 갈 때 뿌리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정말요? 네. 향기가 기분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지혜는 테스터를 여성의 손목에 뿌려주었다. 여성이 손목을 코에 가까이 댔다. 아, 좋은데요. 은은하고 상큼해요. 딸분 나이대에 딱 어울리는 향이에요.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고. 여성은 몇 가지 향을 더 맡아본 후 결국 처음에 맡았던 장미 계열 향수를 선택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지혜는 향수를 들고 계산대로 갔다. 그리고 매장에서 가장 예쁜 포장지를 꺼냈다. 고가 제품에만 쓰는 고급 포장지였다. 옆에서 김 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눈썹이 올라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는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리본을 여러 겹으로 묶고 작은 카드도 함께 넣어주었다. 딸분께 직접 쓰실 수 있게 메시지 카드도 넣어드렸어요. 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하죠.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지혜는 쇼핑백에 향수를 담고 거기에 작은 핸드크림 샘플 2개를 추가로 넣어주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딸분이 사용하시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단순히 향수를 산 것이 아니었다. 존중받았다는 느낌, 소중하게 대우받았다는 느낌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딸분이 꼭 좋은 곳에 취업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성은 쇼핑백을 꼭 안고 나갔다.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지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벅찼다. 뒤에서 김 부장이 다가왔다. 고급 포장지는 30만 원 이상 제품에만 쓰는 건데. 지혜는 고개를 돌렸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계속 그럴 거야? 김 부장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지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네, 계속 그럴 거예요. 김 부장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실적은 떨어뜨리지 마. 네, 부장님. 김 부장이 돌아서 걸어갔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서 지혜는 작은 미소를 발견했다. 폐점 시간이 가까워졌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후배 직원 한 명이 지혜에게 다가왔다. 선배,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전보다 훨씬. 좋아요. 지혜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나도 노력 중이야. 무슨 일 있었어요?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후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이 어려 있었다. 밤 9시 폐점이 되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매장 안이 조용해졌다. 직원들이 하나둘 정리를 마치고 퇴근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가 오가고 피곤한 발걸음이 복도를 채웠다. 지혜는 여전히 매장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향수병들을 하나씩 닫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닦아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정성스럽게. 손에는 며칠 전 떨어뜨렸던 것과 같은 향수병이 들려 있었다.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병 안에 황금빛 액체가 담겨 있었다.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천으로 병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질 때까지. 이 향수가 35만 원이라고 했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5만 원짜리 향수를 사간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짜리일까? 지혜는 향수병을 진열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매장 전체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수백 개의 향수병들. 비싼 것도 저렴한 것도 유명한 것도 무명인 것도 모두 나란히 서 있었다. 똑같구나. 결국 다 똑같은 향수일 뿐이야.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었다. 브랜드가 아니었다. 그것을 선택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천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백화점의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었다. 어둠이 천천히 공간을 채워갔다. 지혜는 계산대 뒤에서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완벽한 메이크업, 깔끔한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유니폼. 겉모습은 여전히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심은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태원 회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지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조명 스위치를 내렸다. 마지막 남은 불빛이 꺼지며 향수 코너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지혜는 가방을 들고 직원 통로로 향했다. 복도는 고요했다. 그녀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다. 복도를 지나 백화점 뒷문에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창문 너머를 보았다.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주차장이 보였다. 그때 낡은 코트를 입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은 정태원 회장이었다. 지혜는 멈춰섰다. 아직도 지켜보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지혜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위해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인사는 아니었다. 감사도 아니었다. 다짐이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될게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림자는 곧 주차장 너머로 사라졌다. 지혜는 다시 걸었다. 뒷문을 밀고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11월의 밤은 쌀쌀했다. 그녀는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자신의 차를 향해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약혼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내일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방 왔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혜는 차 앞에서 멈춰섰다.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사과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무슨 뜻이야? 내일 만나서 얘기할게.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맑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폐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이 켜지며 화면에 집으로 가는 길이 표시되었다. 하지만 지혜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백미러를 통해 백화점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건물은 밤에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조명이 밤하늘을 밝혔다. 저 안에서 나는 무엇을 했지? 무엇을 배웠지? 예쁜 옷, 비싼 가방, 명품 향수, 모든 것이 겉모습이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오늘 만난 그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딸을 위해 5만 원짜리 향수를 정성스럽게 고르던 그 마음이었다. 지혜는 기어를 넣었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가 도로로 나오자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찬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다. 옆 차선에 오래된 소형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피곤한 표정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다. 예전의 지혜였다면 저런 차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지혜는 그 남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겠지. 누군가의 남편이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겠지. 신호등이 바뀌었다.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혜의 차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똑같았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더 선명하게, 더 의미 있게. 20분 후 지혜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다. 1504호. 그녀의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현관불을 켰다. 조용한 집, 혼자 사는 공간이었다. 지혜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생수를 꺼내 한 모금 마셨다. 거실 한쪽 벽에는 큰 거울이 걸려 있었다. 전신 거울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오늘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유니폼. 약간 구겨졌지만 여전히 깔끔했다. 지혜는 천천히 유니폼을 벗었다. 옷걸이에 걸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편한 티셔츠와 면바지. 화장을 지웠다. 클렌징 폼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다. 거울 속에는 민낯의 자신이 있었다. 완벽한 메이크업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그냥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의 얼굴이었다. 지혜는 그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게 진짜 나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이 모습 그대로도 괜찮은 거야.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다. 정태원 회장, 그 중년 여성, 1층 로비의 노숙자,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의 자신. 변하는 건 어려워.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 지혜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그날 밤 백화점. 텅 빈 건물 안 향수 코너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진열대 위 수십 개의 향수병들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공기 속에는 여전히 잔향이 남아 있었다. 달콤한 바닐라, 시원한 시트러스, 깊은 머스크, 우아한 장미, 신선한 레몬. 수십 가지 향이 섞여 하나의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의 삶 같았다. 각자 다른 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모두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주차장 한편 낡은 벤치. 정태원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백화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아들과의 대화창이 떠 있었다. 아버지, 지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저한테 먼저 연락도 하고 예전처럼 제 옷 가지고 뭐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입고 싶은 옷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무슨 일 있었나요? 아버지가 뭐 하신 거예요? 정태원은 작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야.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정태원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스스로 깨달으면 진짜로 변할 수 있어.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밤거리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초라했다. 하지만 어딘가 의연했다. 어딘가 당당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오늘은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지 않았다. 간단한 귀걸이 하나만.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했다. 진한 아이라인 대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더 나 같아.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택시를 타지 않고 지하철 안은 붐볐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혜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여기 앉으세요. 지혜가 자리를 양보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니? 네,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다. 지혜는 미소 지었다. 이것도 시작이야. 백화점에 도착했다. 출근 체크를 하고 향수 코너로 올라갔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 11시 개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혜는 진열대 앞에 섰다. 미소를 지으며 모든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손님이었다. 문이 열렸다. 한 손님이 들어왔다.
지혜는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서 오세요. 공기 속에 남은 향처럼 변화는 천천히 퍼져나간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오래도록 남는다.